안녕하세요. 홍해디자인 대표 최원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라이프 스타일들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 변화들 중에 재택근무와 캠핑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집은 인테리어를 계획하는 분들 중 재택근무나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분당에 있는 30년 된 49평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아직 어린 예쁜 딸과 젊으신 부부가 사실 곳입니다. 이분들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는데요. 4년 전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저희 홍해 디자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가족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분명한 니즈를 가지고 계셨는데, 원하는 것을 디자인하면 신축 아파트 전체를 철거해야 가능한 니즈였습니다. 고객 상담 때 항상 하는 질문인데, 인테리어 할 집에 몇 년 사실 것이냐 물으니 4, 5년 뒤에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을 줄이면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없으니 이번에는 인테리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수납과 스타일링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오래 살 집을 인테리어 하실 때 이번에 아끼신 금액까지 합쳐서 그때 제대로 하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만나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은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진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재택근무를 하시는 남편의 업무 공간의 분리. 둘째, 캠핑을 즐기는데 많은 캠핑진들이 깔끔하게 수납되도록. 셋째, 각 공간별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디테일들인데요. 이것을 공간을 설계하는데 진심인 홍해 디자인은 어떻게 해석하고 디자인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곳은 현관인데요. 이 아파트는 현관 좌측 벽체가 철거 가능한 비내력 벽체여서 이 벽체를 철거하고 기존에 없던 현관 창호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은 캠핑 다녀와서 그 짐들을 다 안쪽 창고에 넣고 다음에 다시 빼고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홍해는 현관 쪽 방을 조금 할애해서 거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관에서 수납할 수 있게 창고를 만드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캠핑에서 돌아오시면 캠핑 관련 짐들을 현관 창고와 수납장으로 바로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현관 창고 출입문은 신발장과 같은 재질의 도어로 만들어 일체감이 있는 공간이 되도록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현관 오른쪽 벽체에 분전함이 있었는데 분전함 커브는 보기가 싫죠. 그래서 많이들 이곳에 그림을 걸거나 히든 커브를 시공하는데, 그러면 이쪽 벽체 두께가 두꺼워져 이 수납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분전함을 새롭게 만든 창고 안으로 이동하면서 에어컨, 열교환기, 인덕션 등 가전에 맞게 분전함도 교체하고 현관 벽체는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에 인터넷 선로를 새롭게 신설하고 그것을 관리할 통신함을 분전함 밑에 만들었고, 거실 천정에 설치된 마그네틱 조명에 SMPS 함도 만들어서 추후 관리가 용이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현관 창고를 만들기 전에 현관방을 니즈에 맞게 설계한 후에 현관 창고 사이즈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관 창고만 없고 현관방이 쓸모가 없어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관방은 아내분의 취미인 미싱방으로 계획을 세워서 취미방으로 필요한 사이즈를 확보하고, 현관 창고는 부족한 캠핑용품과 여러 수납을 해결하기 위해 베란다 벽체 라인을 맞춰 복도부터 취미방 양 옆으로 수납장을 만들었고, 화장실 입구 벽체도 라인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주방인데요. 주방은 동선이 가장 중요한데,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싱크볼에서 씻고 조리대에서 손질하고 인덕션에서 식탁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소가전들은 거실에서 보이지 않는 가장 안쪽 벽으로 깔끔하게 배치했고, 그러면서 아일랜드 상판을 수납장 안쪽까지 쭉 동일하게 끌고 들어와 사용과 관리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주방 상판은 칸스톤인데요. 전체 벽체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욱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처럼 주방 창이 클 경우에는 시스템 창을 사용하면 좋은데 가운데 프레임이 없어 보이지 않아 뷰가 좋고 비가 올 때도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주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방에서 필요한 수납 공간 확보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김치 냉장고는 뒷베란다 기존 세탁기 자리로 보냈습니다. 김치 냉장고처럼 열이 발생하는 가전을 뒷베란다로 보낼 때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온도차로 결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단열을 엄청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연질폼으로 기밀 시공을 하였고, 이곳뿐만 아니라 전체 외기에 노출된 모든 벽체는 연질폼으로 기밀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뒷베란다에 실외기실을 만들었고, 김치 냉장고와 사이 공간은 재활용품을 놓을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비워두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사용하시던 식탁과 의자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추후에 가구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올릴 식탁과 의자 그리고 거실 소파까지 제안해 드렸는데, 예쁜 공간을 완성하는 데는 스타일링이 빠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칸스톤과 벽체만 나는 마감 디테일인데 어떠세요?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거실 천정은 등박스 대신 마그네틱 조명을 시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파트가 구축인데 신축에서 사용하는 공기순환 장치인 열교환기와 시스템 에어컨을 모든 공간에 설치하면서 천정에 참 많은 배관들이 지나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스프링클러가 직가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어떠한 변경도 불허해서 간접 조명이나 우물 천정 대신 정전고를 유지하며 마그네틱 조명으로 시공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심플하고 깔끔한 거실에 잘 어울리지 않나요? 또한 확장된 베란다 부분 끝쪽에 수납장을 만들었고, 거실에 필요한 물품과 열일하는 로봇 청소기도 이곳에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아이방입니다. 아이방은 기본적으로 침대, 옷장, 책장이 있는 것이 좋은데, 현재는 아이가 어려서 책상이 필요 없지만 아이가 조금만 더 크게 되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책상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고 콘센트와 램포트를 시공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에서 아이방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단상입니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기둥은 부드러운 곡선을 활용해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아이방에 단상이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상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만들게 하는데, 이곳에서 잠도 자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엄마 아빠랑 앉아서 이야기하는 등 자라가면서 아이들에게 참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홍해는 아이방의 단상이나 비밀의 공간 등 공간을 풍부하게 해주는 요소를 자주 만드는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아이방에 단상을 만들 때는 안전을 위해 잠금장치 기능이 있는 방범 방충망을 설치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방에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계단 마감 디테일인데요. 어떠세요?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여기는 부부 침실입니다. 구축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안방이 거실 크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크고 창호도 엄청 커서 부부 침실로 사용하면 사용하는 공간보다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집에서 공간의 손실이 가장 많이 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설계하는 데 진심인 홍해는 어떻게 했느냐, 한 공간이지만 다목적 공간으로 엄청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창호 가로 세로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으로 워크인 클로젯을 만들어
정말 많은 양의 수납 공간을 확보했고, 베란다 쪽에는 창턱을 활용해서 세탁실에 꼭 필요한 손빨래를 할 수 있는 작은 싱크볼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호 세로 사이즈를 줄여서 아내분이 잠자기 전 독서를 할 때 필요한 책꽂이를 만들었습니다. 세탁실에 손빨래가 가능한 싱크볼, 자기 전 취미인 독서를 위한 책꽂이는 작은 요소이지만 절대 작은 요소가 아닌 삶의 질을 올려주는 디테일입니다. 기존에는 없던 공간이지만 적절한 공간 계획과 구조 변경을 통해 원하셨던 모든 요소를 넣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세면대를 밖으로 이동했는데 홈바와 벽을 두고 마주본 형태로 세면대를 두었습니다. 세면대 공간을 화장실 안이 아닌 외부로 이동한 이유는 재택근무를 하시는 남편분이 세면대를 사용할 때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어 동선도 편리하고 세면대를 밖으로 빼므로 화장실도 더욱 넓고 고급스럽게 되었습니다. 세면대 부분은 건식으로 사용이 가능해 화장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 공간과 부부 침실 양쪽에서 진입이 가능하여 평소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물놀이 하는 것을 좋아해서 큰 욕조를 원하셨는데 홈 오피스 공간을 조금 줄이고 화장실 공간을 넓혔고 이렇게 확보된 공간으로 큰 욕조를 시공해 드렸습니다. 이곳은 아빠방인데요. 남편이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셔서 새벽에 화상회의도 많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분의 필요대로 재택근무를 하실 수 있는 홈 오피스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홈 오피스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컴퓨터 책상, 서류와 각종 물품을 수납할 수납장, 그리고 일하는 시간대가 가족들의 잠자는 시간대와 다를 경우 침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홈 오피스로 사용하는 방, 바로 바깥에 홈바 공간이 있는데 홈 오피스와 이어진 홈바는 홈 오피스와 거실 그리고 주방 사이에 두어 커피를 좋아하시는 남편이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에 배치하고 유리 블럭을 사용해서 카페 같은 포인트를 살짝 주었습니다. 이 유리 블럭은 또 다른 효과도 있는데 바로 반대쪽 화장실에서 보았을 때에는 거실 채광이 들어와 좁고 어두운 복도를 답답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안방부터 오피스까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보이지만 문을 닫으면 공간이 분리될 수 있도록 홈 오피스와 연결된 모든 출입문은 포켓도어를 시공해 드렸습니다. 포켓도어는 문을 열면 벽체 안으로 문이 쏙 들어가 마치 문이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는 디테일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춘 집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 꼭 필요한 단계는 나 그리고 내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우리 가족들은 집에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생활하는지, 사용할 가전과 수납할 짐들이 얼마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맞춤 정장을 입은 듯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공간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만족스러움을 안겨줄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